양초 도깨비. 옛날에 송선비라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거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에다 기와집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한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야. 게다가 없는 물건이 없을 것 같은 장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 시골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지. 허허, 서울에는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군 그래. 송선비는 서울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했지. 그런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물건이 눈에 띈 거야. 주인장,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송선비는 차마 만져보지는 못하고 물건을 파는 주인장에게 물었지. 그건 양초라는 것입니다요. 등잔불, 호롱불처럼 저것만 켜놓으면 캄캄한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오히려 등잔불이나 호롱불보다 더 밝고 좋습니다. 그럼 저것이 서양 등잔불이란 말이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송선비는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기왕에 서울 구경을 왔으니 저것을 사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생색을 낼 수 있겠다 싶어 셈을 치르고 넉넉하게 양초를 샀어. 그리고는 서둘러 시골 마을로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 자랑을 실컷 한 다음 양초를 하나씩 나눠주었지. 이게 뭐지?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 와 귀한 물건이라고 양초를 주는데 도대체 생겨먹은 게 요상하게 생긴 데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송선비가 그만 서울 자랑만 하다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말을 해주지 않은 거야. 송선비에게 양초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 양초를 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지. 참으로 요상하게 생겼네. 몸은 허옇고 길쭉하단 말이지. 밑은 구멍이 뚫렸네. 똥구멍인가? 얘끼 사람. 설마 아니 똥을 쌀까? 이건 아마 양반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붓일 걸세. 아니야. 붓으로 쓰기에는 붓털도 한 가닥뿐이고 자루도 너무 미끄러운데. 내 생각에는 지팡이야. 지팡이가 분명해. 지팡이로 쓰기에는 너무 짧지 않은가? 붓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면 도대체 뭐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양초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옥신각신 열띤 토론을 벌였거든.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 우리 이러지 말고 훈장 선생님께 물어보세. 그분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야.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 우르르 마을 훈장님을 찾아갔어. 훈장님. 훈장님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훈장님께 무엇 한 가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말에 훈장은 점잖게 헛기침을 하고는 물었어. 그래, 물어볼 말이 무엇이요? 이번에 저 아랫마을에 사는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사온 귀한 물건이라고 하나씩 주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알 길이 있어야지요. 훈장님, 송선비가 가져온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송선비에게서 받은 양초를 하나 내밀며 말했거든. 그런데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인 거야.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지. 모른다고 하면 훈장 체면이 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안다고 둘러대자니 무엇라 둘러댈까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 다급해진 훈장은 다시금 헛기침을 두어 번 한 다음
곁눈질로 양초를 힐끔 쳐다보았어. 그 순간 훈장의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떠올랐어. 훈장 생각에는 그 양초가 말린 물고기처럼 보였던 거야. 이건 먼 바다에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를 말린 거라오. 서울 사람들만 먹는 귀한 물고기지요. 뱅어요?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네요. 마을 사람들은 훈장이 양초를 보고 물고기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금 양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 그럼 이 상투처럼 생긴 건 뭐지요? 마을 사람이 양초의 심지를 가리키면서 물었어. 그건 뱅어의 입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구멍은요? 그건 뱅어의 똥구멍이지요. 훈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지. 한 번 하기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 된 거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떡해.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구워 먹기보다는 국을 끓여 먹어야 맛이 있지요. 먹을 때 맛이 텁텁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몸에는 좋답니다. 그럼 기왕에 모였으니 뱅어국 잔치를 할까요, 훈장님? 그것도 나쁠 것이 없지요. 훈장이 자기의 부인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양초를 훈장 부인에게 주었거든. 그런데 훈장 부인도 양초를 처음 보는 물건인 거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훈장이 말했지. 그것으로 커다란 솥에 국을 끓여내 오시오. 소금으로 간하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파도 썰어 넣어야 할 것이요. 훈장 부인은 훈장이 시키는 대로 솥에 물을 끓이고 양초를 썰어 집어넣었지. 그리고 파도 썰어 넣고 고춧가루도 잔뜩 집어넣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보았거든. 그런데 맛있는 냄새는커녕 희멀건 기름만 둥둥 뜨는 거야. 훈장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릇에 국을 담아 훈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 그런데 훈장이나 마을 사람들 표정이 썩 반기는 표정이 아니야. 뻘건 고춧가루 물에 양초 조각이 서너 개 떠있고 희멀건 기름이 둥둥 떠있는데 도무지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지. 훈장님, 물고기로 국을 끓여도 기름이 뜨나요? 이 물고기가 원래 기름이 많은 거라오. 서울 사람들은 이런 귀한 물고기를 먹고 몸을 돌보지요. 어서 드셔보시오. 훈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후루룩 후루룩 양초로 만든 국을 마셨거든. 그런데 입안이 텁텁하고 목도 아프고 속까지 느끼한 게 금방 토할 것 같지 뭐야. 훈장님,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맛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어보자 훈장이 대답했어.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라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훈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양초로 만든 국을 먹었지. 그때 서울 구경을 갔던 송선비가 양초를 가지고 훈장을 찾아왔어. 훈장님 편안하신지요? 제가 서울 구경을 가서 좋은 물건을 하나 사왔습니다. 송선비가 훈장에게 양초를 선물하려고 소매 안쪽에서 양초를 꺼내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송선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는 거야. 정말 잘 먹었네. 서울 사람들이나 먹는 귀한 뱅어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있네 그려. 송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금시초문이거든. 양초를 준 기억은 있지만 물고기를 준 기억은 없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물었지. 뱅어라니요?
자네가 서울 구경 갔다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기다란 건 말일세. 맛은 좀 그렇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국을 끓여 먹었지. 아이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송선비는 그제야 양초를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지 않은 걸 깨달았지. 그건 뱅어가 아닙니다. 그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불처럼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만 서울 구경 자랑만 늘어놓고 그걸 말하지 못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송선비의 말을 듣고 있던 훈장도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른 척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했으니 미안할 수밖에. 그럼 우리가 등잔불을 먹은 거란 말이야? 이거 큰일 났군. 어째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 아프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배가 아프다며 방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난리가 아니거든. 훈장도 속이 살살 아파오는데 훈장 체면에 경박하게 뒹굴 수는 없잖아. 게다가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다 보니 내놓고 아파할 수도 없었지. 훈장은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방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뒹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불을 끌어 냇가로 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 훈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 모르면서 아른 체하고 낭패를 보게 한 것은 괘씸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를이 어딨어. 한시라도 빨리 몸 안에 붙은 불을 꺼야 하잖아.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토끼 꽁지 빠지듯 불이 나게 냇가로 달려갔지. 그러고는 웃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냇가에 풍덩풍덩 뛰어들었어. 그 모양이 너무 급한지라 송선비도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지. 이렇게 해서 뱃속에 불이 꺼질까? 뱃속에 불이 들어있으니 물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옳지, 그 말도 맞네 그려. 이쯤 되자 어떤 사람은 물을 입에 퍼담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 내놓고 입에다 부채질하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난리가 아니거든. 오후부터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냇가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지.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별일인가 했을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았어.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저녁 밤에 냇물 위로 사람 머리만 둥둥 떠 있거든. 나그네는 덜컥 겁이 났지. 도깨비들이 때로 그런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어이쿠, 저것이 도깨비가 아니고 뭐야. 이런 초저녁 밤에 물 위로 머리만 내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맞아, 도깨비가 틀림없어. 가만히 있자. 도깨비는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했던가? 나그네는 부랴부랴 담배통을 꺼내 담배를 꾹꾹 채워놓고는 불을 켰어. 그러자 냇가에 머리만 내놓고 있던 훈장과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또 한 번 난리법석을 떨지 뭐야. 아이고, 저놈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또 불을 붙이려고 하네. 저런 이 일을 어째. 불이 붙으면 우린 진짜로 죽은 목숨이지 않은가. 누가 아니래? 저놈이 불을 붙일 수 없게 모두들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자고. 훈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물속에 머리를 쳐박았어. 도깨비들이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참말이네. 허허, 신기하다. 나그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기 갈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지.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글쎄, 다시는 등잔불 가까이 가지 않지 않았을까?